자, 그러면 이제 오늘 10강 이제 요게 우리 강의로는 일단 마지막 수업으로 계획을 맞춰놨습니다. 자, 숏러닝에서 제10강 핵심 단계 학습 해서 1번 문제 그 단독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거실은 평면, 교실 알죠? 가족들이 모여 있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말하죠. 통로, 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TV 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현관의 위치는 대지의 형태나 도로와의 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그 다음 3번의 부엌은 서측이나 서측을 음식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은 서측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한다. 서측은 피한다. 동측이 좋으며 동측은 서측이나 동측이 좋으며 틀렸죠. 부엌은 서측을 피한다. 동측 무리 없습니다. 남향도 좋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부엌은 서측을 피한다. 암기하시면 되고, 노인 침실은 일조가 충분하고 전망이 좋은 조용한 곳을 면하게 하고 식당, 욕실 등에 근접시킨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내용인데, 주거단지의 각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알려면, 간단한 기본 내용을 우리 정리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지 계획? 단지 계획에, 걸린 주구?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제가 크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이거를 간선도로고, 그리고 보조 간선도로가 되고, 요게 보조 간선도로가 되고, 요게 집산도로라고 합니다. 집산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국지도로라 그러는데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간선도로이고 그다음이 요거는 보조 간선도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조 간선도로. 잠깐만요. 보조 간선도로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요런 도로가 뭐냐면 요런 도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지도로라고 표현해요. 국지도로. 그리고 요 도로가 뭐냐? 집산도로라고 합니다. 집산도로. 그래서 국지도로를 모아서 간선도로로 연결해 주는 그런 도로를 집산도로라고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집산도로라고 하는데, 자, 보면 일단 국지도로부터 해결을 하고 우리 단지계획에서 지금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기본 내용을 알고 넘어가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여기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저녁에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집 여기서 정차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 와서 여기 차를 몰고 요렇게 와서 일로 가서 요렇게 이쪽으로 진행을 간다. 이 얘기죠. 출근을 하고. 요런 도로를 우리 무슨 도로 명칭이 루프 도로라고 표현합니다. 요런 식으로 생긴 게 루프 도로고, 요게는 또 뭐요? 내 집이 여기죠. 내 집이 여기면 차를 몰고 와서 여기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요게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에서 요렇게 출근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이게 이제 간선도로, 여기도 간선도로가 되는 거죠. 간선도로. 격자형은 역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고, 요게 T자형이라고 그러죠. T자형. T자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격자형이라고 합니다. 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격자형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격자라고 그러고, 이거는 요렇게 생긴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쿨대삭이라고 표현해요. 쿨대삭 형식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합쳐서 국지도로라고 한다. 그럼 국지도로의 종류는 뭐가 있냐? 굴대삭, 루프, T형, 격자형, 이런 게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걸 모아주는 도로를 집산도로라고 표현했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표현했다. 그 얘기죠. 자, 이 국지도로의 특징은 뭡니까? 단지 내, 그러니까 그 단지 내의 도로를 통과를 하지 않죠. 도로만 통행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게 이제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이 중에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씩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그러면 여기 주거지에 유치원이 중앙에 하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체의 중앙에 뭐가 있냐? 여기 초등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해 갔습니까? 전체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 요 지역에 유치원이 하나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 임보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임보구다. 그죠? 요런 게 몇 개가 뭉치면 여기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게 요게 근린 분구라고 표현합니다. 근린 분구. 그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게 이 전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린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근린 주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요 전체가 뭐가 되냐? 근린 주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럼 요 틀을 근린 분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요 틀을 임보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제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지도로의 장점은, 이런 도로의 장점은 루프형이나 쿨대삭의 경우는 참 상당히 좋은 그런 예죠. 그러니까 차가 일로 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 근림 분구 내를 차가 통행이 없죠. 아주 좋은 장점인데 문제점은 방제, 재난 방지라든가 방화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면 소방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소방서가 여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화재를 진압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와서 들어가면 쉬울 텐데 문제는 삥 돌아서 그죠? 요렇게 도착을 해야 되니까 요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조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를 알아. 자, 2번. 주거단지의 각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격자형 도로는 아까 설명드렸죠. 격자형 도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교통을 균등 분산시키고 넓은 지역을 서비할 수 있다. 선형도로는 아까 우리 그 국지도로 중에 선형도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아까는 대지가 폭이 넓은 경우인데 지금은 이렇게 폭이 작은 경우 땅의 폭이 이렇게 요 길이가 폭이 작은 경우는 선형 도로를 설계할 수 있다. 폭이 넓은 단지에 유리하고 한쪽 측면 단지만을 서비스. 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 됩니다. 선형 도로는 폭이 작은 경우 사용한다. 이것도 국지도로의 하나입니다. 루프형은 생긴 형태가 이렇게 루프형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루프형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는 거. 우회 도로가 없는 굴대삭형의 결점을 개량하여 만든 유형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굴대삭형은 통가교통을 방지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굴대삭은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통가교통이 없다. 자,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대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입니다. 그러면 이 3번 내용입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해서 여기 쭉 1번에서 4번까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렇게 생긴 것은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거를 직렬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직렬 그러니까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또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직렬형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형식은 병렬 연속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왔죠. 연속 바로 또 옆으로 가서 바로 또 올라가죠. 알겠어요? 올라가죠.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병렬 연속이라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병렬 단속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올라갔죠? 병렬 단속경은 쭉 올라가서 여기 올라갔죠? 한참 걸어서 돌아서 올라간다. 단속형. 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 요게 올라가서 복도를 통해서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방식이 병렬 단속형이라고 한다. 병렬 단속형. 그 다음에 교차 방식은 뭐냐? 교차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병렬 연속 방식의 교차 방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 방식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내려오는 이게 교차 방식입니다. 교차 방식. 예? 여기는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요게 내려오는 틀이고 그거를 자, 교차 배치는 점유 면적이 가장 작다. 맞습니다. 직렬 배치는 점유 면적이 크나 승객의 시야가 좋다. 맞아요. 시야가 뭡니까? 올라가면서 다른 상품을 쳐다보고 또 공연하는 거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죠. 그 시야라고 표현하죠. 병렬식 배치는 백화점 내부에 대한 시계는 또 뭐야? 시야나 시계나 같은 의미입니다. 병렬 배치는 그죠? 병렬 배치는 주변을 다 살펴볼 수가 있다. 병렬 연속 배치는 연속적으로 승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야, 여기 연속이라는 거 연속 못한다 그러면 이거 이 출제한 교수님은 영어로만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글쎄요. 내가 뭐라고 평가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연속 배치는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병원 건축의 형식 중 분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분간. 요거를 일단 해설 먼저 보고 그리고 답을 찾아봅시다. 집중형 분간형 파빌리온 타입. 어떤 분은 파빌리온에서 분간. 집중형은 대지가 좁을 때 도심지에서 보통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죠? 이거를 집중형 그래서 외래부, 부속 진료실, 병동실. 그러니까 병동실은 위층에다 두고 외래 진료실하고 부속 진료실은 저층부에 둔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파빌리온 이거 배치는 대지가 땅이 넓을 때 병동부는 뒤에 두고 외래 진료부 전면부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부속 진료부 옆에 두고 관리실을 두고 요렇게 병동부는 저 뒤편으로 두겠죠. 이렇게 3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두는 걸 말한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없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분간식 파빌리온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동선이 길어진다. 맞죠?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건물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죠. 최강 통풍이 좋고 그 다음 대지 면적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주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집중형. 답은 3번이 됩니다. 환자는 주로 경사로를 이용한 보행 또는 들것으로 운반된다. 환자. 자, 좋습니다. 자, 그럼 5번 호텔의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 공간. 그러니까 호텔의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원들의 업무 공간, 작업 또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사무실이죠. 직원 사무실, 퍼블릭 스페이스 직원 사무실. 그에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로비 아시죠, 여러분들? 로비.
개방성과 다른 공간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우리 로비가 딱 있으면 앞에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무슨 호텔 딱 뒤에 써 있고 남자 직원, 그 다음에 여자 직원 한 분, 두 분 딱 서 있죠. 야, 진짜 같아요. 프론트 데스크 후방에 프론트 오피스를 연속시킨다. 뭐냐? 요거 뒤편에는 손님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요 뒤에 공간, 안 보이는 공간에 그 프론트 오피스 사무실을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근무 보다가 또 바꿔주고, 그 프론트 오피스가 프론트 데스크 뒤에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식당은 외래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한다. 그 식당. 그 다음에 4번 프론트 오피스를 기계화된 설비보다는 많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금액이 지출이 많이 되죠. 노동부에서는 좋아하겠죠. 고용노동부에서는 엄청 좋아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고객의 편의 능력을 높여야 된다. 그 해설 써놨으니까 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